여러분들의 포트를 빨갛게 물들여줄 작전명 올레드 순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용의주들, 그리고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타깃주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도 현장에서 열심히 수사 중이신 우리의 반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올레드 반장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장님, 오늘 시장 상황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국내 증시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요, 어제 이어서 숨고르기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이제 7월 8일 날 예정된 이제 미중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힘입어서 이제 3대 주스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 특히 이제 S&P나 나스닥 경우는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으면서 미증시는 다시 한번 돌파 흐름을 보이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미증시의 흐름을 이어받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3060선을 공방을 벌이고 있으면서, 이는 어떻게 보면 6월 들어서 15% 이상 급등한 이후에 추가 상승 동력이 다소 소진을 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제 2% 가까이 급락했다가 낙폭의 절반을 되돌렸다는 점도, 그리고 여전히 정책 기반의 리레이팅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은 4일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매도세를 멈추고 잠깐 순매수 전환하면서 시장 방어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또한 이제 힘이 잃었었던 이제 중소형주들의 순환매도 포착이 좀 되고 있는데, 승부르기 국면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로테이션 흐름으로 해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삼성전자가 한 1%대 반등을 나타내고 있고, SK하이닉스가 3%가 넘는 하락이 나타나면서 시총 1, 2위 간의 공방도 치열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조용했던 조선이나 방산주들의 반등도 눈여겨볼 만한데, 강세장에 과열을 시키는 조정 흐름 속에서 순환매와 수급 변화가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후장에는 외국인의 매도세의 강도라든가 그 기간의 방어력 지속 여부, 그리고 중소형주의 강세 연장성이라든가 이 세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미증시는 돌파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아쉽게 여길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관이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포인트인데요. 과연 오후장까지 기관은 함께 방어에 나가줄지 이 부분 키포인트로 삼아서 한번 봐보시죠.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반장님의 어제 타깃주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타깃주 시장에서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반장님? 반응은 제가 꺼내자마자 조금 뜨거웠어요. 뜨거웠는데 오늘 아침까지 뜨겁다가 지금은 좀 살기를 주는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이제 안 좋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저희 타겟주는 바로 전진건설 로봇이었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건설과 인프라의 부활 속에서 국내 1위의 펌프카 생산 기업으로 견조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 이제 글로벌 점유율도 계속 높아지면서 고부가 가치 수출 구조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생산 능력 확장 속에서 실적 레벨업이 될 거다.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번에 이제 우크라 재건 이슈까지 있는 끼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방송 이후에 지수 급락 속에서도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작전 본부방에서 이제 전진건설 로봇에 대해 전략에 대해 전부 공개를 해드렸는데, 대응 방법만 받아가셔도 시장 조정을 받던 반등이 나오던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근데 모든 타겟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번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작전 본부방에 오시면은 전부 안내 드리니까요. 종목 공개 전에 오셔야 되겠죠. 일단 전진건설 로봇 차트를 먼저 보시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주가는 시장과 조금 동조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거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요. 모멘텀이 훼손된 부분 없이 어떻게 보면 단기 박스 돌파를 하면서 지금 이제 2차적인 시세 분출을 시도하려는 모습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제가 여기 뉴스거리가 하나 나올 게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뉴스가 먼저 부각되기 전에 우리가 선점을 해야지
수익이 크게 나올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얼마나 낮은 가격에 잡아줄 수 있는지 포인트 여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던 고점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그 구간에 왔겠다 보니까 5위평을 이탈하지 않는 한은 매수 유효 구간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아래 QR코드로 접속하셔서 작전 본부방에 들어오시면은 전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들어오셔야 되겠죠. 어제 타깃주는 전진건설 로봇이었습니다. 방송 직후에 소개를 해주셨고 이후에 지수의 흐름은 약했지만 이 종목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구체적인 공략법은 작전본부에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합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난장 타깃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약간은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용의주들도 한번 포착을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용의주로는 현대로템 챙겨주셨습니다. 역시나 나토에서 방위비 증액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K방산 다시 한번 더 큰 수주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들리고 있죠, 반장님? 네, 맞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방산주 전체가 중동 이슈로 인해 가지고 괴리가 좀 생기긴 했었는데 중동발 이슈도 소화된 모습이고 제대로 된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로템은 이제 K방산의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이제 수출이 실적을 지배를 할 텐데 현대로템의 이익 성장 속도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1조 4천억 매출에다가 영업이익도 2,300억 원. 그래서 무려 전년 대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5% 이상의 성장을 보여줬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히 방산 테마가 아니라 실적으로 입증된 수출 성장주로서의 리레이팅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로템 하면은 저희가 K2 전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이제 폴란드로 수출 중인 K2 전차의 수익성이 조금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펜스 솔루션 해외 매출이 한 6,200억 원 정도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하나의 사업부가 전체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이 1조 3,8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K2 전체 2차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분석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글로벌 수출 확대는 지속될 전망인데 이제 폴란드 이후에 이제 루마니아나 솔라바키아로의 그 수출 확대는 물론이고 사우디나 아랍 등 이제 중동 전차 교체 수요도 포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3학기에 맞춘 K2 개량형으로 중동 점유율 확대 가능성까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수출 가속화 시나리오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나토가 이번에 이제 국방비 증액 논의를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방산주의 중장기 호재로도 작용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리레이팅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현대로템의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PER 기준으로 현재는 24.9배 정도 되는데 27.3배로 좀 재평가를 하고서 유럽 방산주에 준하는 가치 부여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주가는 더 큰 성장을 앞둔 중간 점검 수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올해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는 했었어요. 근데 실적 부분이 부각이 되는 것도 있었고요. 이 상승의 초입에서는 사실 전쟁 이슈들이 있었죠. 우크라 전쟁서부터 쭉 이어졌던 중동 전쟁까지 쭉 이어지면서 수출이 계속 뻗어나가고 실적이 붙어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에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동발 이슈들이 붙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정이 살짝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 같은 경우는 해소가 되는 순간서부터 주가가 재평가를 빠르게 받다 보니까 오늘도 사실 장중에 한 6%대 강세 흐름을 좀 나타내기는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변동성이 좀 작은 종목들은 기간 매수세를 봐야 되지만 지금 외인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고 돌파 시에는 이런 급등 추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해서 보시면은 K방산은 더 이상 이제 기대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실적으로 그리고 수출 그리고 목표 주가로 이미 숫자 게임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일단 실적이 지배하는 종목이고요. 방산의 중심에서 시총 리레이팅을 이끄는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용의주 현대로템이었습니다. 네, 현대로템의 이익 성장 속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앞서 차트상 확인했듯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 추세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도 상방은 더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용의주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주, 일진전기입니다.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미국에서 꾸준히 들려오고 있는 이슈가 있죠, 반장님? 네, 맞습니다. 일진전기를 보면은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선이 아니다. 전력 인프라의 핵심 기술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전력 인프라 재건이 이제 글로벌 투자 테마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400조 원 규모의 송배전망 교체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케이블 수출 기대감이 커진 국내 대표 전력성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미국 에너지부가 2030년까지 3천억 달러 규모의 노후 전력망 교체라든가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나섭니다. 그러면은 일진전기는 북미 UR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현지 파트너사와의 공급 체계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선이 아니라 ESS 쪽이라든가 재생에너지용 고기능 전력선 중심 포트폴리오로 미국 수출 확대 수혜가 가시화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은 따라올 텐데 최근 국내외 수주 증가와 철강 가격 안정화가 맞물리면서 1분기 영업이익은 급증하고 있고 실적 회복 신호는 커진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변압기에서의 케이블 수주 순환 구조가 진행이 되면서 올해부터 이제 북미한 케이블 수주 잔고가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2026년까지 케이블 캐파도 한 6,200억 원 정도로 생산 능력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내 유일 전선 변압 통합 생산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66에서 한 345 킬로볼트급 고압 전선도 갖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초과 변압기 생산까지 모두 갖춘 기업으로서요. 이제 구리 나선 가송까지 그리고 완제품까지 수직 계열화를 갖춘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향후 이제 국내 전력망 고도화라든가 중동이나 동남아 등 인프라 수요처 확대 시에는 글로벌 전력 EPC와 연계해가지고 강점을 가진다는 의미도 좀 갖고 있습니다. 차트를 살짝 돌려보면요. 일진전기도 사실 이제 꽤 많은 상승이 나왔었어요. 작년서부터 굉장히 붐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아직까지도 강세 흐름이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보시면요. 일진전기의 특징은요. 단기 박스권 구간들, 조정받던 구간들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면은 시세 분출이 연속성을 보인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보시다시피 그 앞서서 요 구간에서도 전고 돌파를 하니까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와줬고 이 박스 돌파를 시도하니까 한 번 더 슈팅이 세게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또 박스 돌파가 시도가 됐죠. 근데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에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시점에 이런 시세 분출이 일어났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박스권 돌파 이후에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진전기는 이제 단순 전선주가 아니고 전력 시스템의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 소재가 아니라 시스템과 플랫폼 경쟁의 시대에서 전선에서 시작해가지고 전력망 산업의 핵심 기술주로 진화하는 종목이 바로 오늘의 용의주 일진전기였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 핵심 종목 일진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고요. 추세 상승 구간에 왔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반장님과 함께 오늘의 용의주 두 가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타깃주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요. 타깃주는 저희가 방송 통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단서만 말씀드리고 타깃주 자체는 QR코드 찍고 작전본부 합류하시면 그 안에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타깃주 단서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작전명이 경영권 분쟁이었고요. 그에 걸맞는 단서가 등장했습니다. 가족내전 그리고 보물지도인데요. 가족내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반장님. 그런데 보물지도가 어떤 의미일까 궁금한데요. 네, 이거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은, 아, 이게 꼭 경영권 분쟁이 나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보물이 안에 숨어 있구나라는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타겟주는 조금 자극적인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가족 내전, 리스크로 포장된 기회다. 뭐 지주사 할인의 끝이 자산 가치 재등장이 될 거다. 뭐 판이 흔들릴 때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던가, 이제 가문이 흔들릴 때 진짜 기업은 속살이 막 드러난다.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좀 들어보실 수가 있었을 건데, 이제 위에 문장을 좀 읽어보시면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오늘의 타겟주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 종종 등장하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상업주가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정 내전인데 아빠가 아들한테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는요, 뉴스의 뒷면을 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타겟주는 겉으로는 오너 리스크지만 속으로는 지배구조 리셋 버튼이 눌리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업주 회장이 장남 부회장을 상대로 내 주식 돌려줘 라면서 법정 싸움을 나선 상황인데, 현재 이제 부회장이 가진 지분이 31%로, 근데 이제 이번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18%대로 확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지배력이 균열이 가면 어떻게 되냐, 그게 제일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기업이 흔들릴까 아니면 판을 새로 짤까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 순간이 바로 기업 구조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지주회사인데 지주사답게 우량한 자회사를 잔뜩 품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라든가 제약바이오 회사도 한 2개 정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건강식품이나 그런 회사들, 자회사들이 좀 단단한 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자회사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모두 실적을 성장할 수 있는 구간에 온 상태에서 지금 이런 분쟁이 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회사가 모두 업황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자회사들이 지주사의 디스카운트에 눌러서 평가절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배구조 리셋이 현실화가 되면은 이 자산들이 보물지도처럼 다시 주목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회사 주가는 당연히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거고, 그걸 지배하고 있는 타겟주인 지주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반응해서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싸움 같은 경우는 단순히 내부 권력 다툼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룹 전체의 미래를 누가 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그냥 누가 이기냐라기보다는 자회사 구조 재편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 그리고 지분의 재배치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서 M&A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고, 그 부분에서 당연히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주주가치 부가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함께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사건이지만 곧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잠깐 차트를 보시면은 앞서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리 먼저 이렇게 이슈가 발생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한 차례 시장에서 움직임이 있었고, 오늘이 첫 눌림목 구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는 내년 이제 다음 달 4일 정도에 아마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것 같죠. 현재까지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지주사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일 때 움직임도 같이 붙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도 있고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첫 눌림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리해서 보시면요. 경영권 분쟁 구조는 사실상 일시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지배구조가 바뀌면 그건 주가에 완벽한 새로운 계산식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 불안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기대가 되시나요? 타겟주의 위기가 구조적 전환의 문을 여는 순간이
진짜 주도주는 조용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영권 분쟁의 종목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사고 파는 타이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기에 어느 시점에 진입하고 어느 시점에 청산하는지에 따라서 많게는 똑같은 종목을 샀는데 20%에서 30% 이상의 수익률 차이도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래 QR코드로 접속하셔가지고 저희 작전본부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방송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공개 드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크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변동성 크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추가적인 대응 받아보셔야 되겠죠. 네, 오늘의 비밀 작전명 바로 경영권 분쟁이었죠. 지배구조 이제 리셋 버튼 누르기 시작한 타깃주입니다. 이 타깃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자점본부 합류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말씀 주셨다시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또 크게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따라붙어야지만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지금 바로 작전본부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수사에 임해주신 올레드 반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